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 이슈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과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원래 이제 6조 배상을 요구한 이 소송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돈으로 2,800억만 배상하게 됐다라고 이제 선방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다르시죠? 지금 이 사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약 한 3천억 원 정도 이자까지 합하면 3천억 원이 좀 넘는데 그 3천억 원이라는 게 애초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중재 판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불법적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약 6천억 원 정도를 깎아서 팔아야 했다. 예. 네. 그런데 6천억 원 정도 덜 받고 팔았다. 네. 그런데 그 6천억 원 한국이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론스타 측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그 유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도 한 절반 정도는 책임을 져라.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이 3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그럼 6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배상 요구가 다시 이 구조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제 하나은행은 한국 정부의 판정부의 의견을 빌자면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관여로 6천억 원을 싸게 산 거잖아요. 예, 예. 이익인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를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거잖아요. 이익은 하나은행이 받는데 그 피해는 국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 이번 재판의 구조이고요. 그러면 이제 6조 원 이야기는 뭐냐. 저는 이게 이제 6조 원 소송이 아니라 그 매각대금 차액. 그게 이제 애초에는 첫 번째 계약 그러니까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팔려고 했던 첫 번째 계약가가 4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3조 9천억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개의 차액 그게 한 7,700억쯤 됩니다. 이 6조 원 중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즉 재판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이 7,7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발표를 들어보니 론스타가 그 첫 번째 매매 계약의 매매 대금 4조 7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배당을 받고 또 매매가를 한번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6천억 원쯤 싸게 판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론스타 청구는 그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고요. 6조 소송이 아니고 6천억 소송인데 아까 이제 다시 그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은행은 자 판정부의 견해에 따른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관여를 한 대가로 6천억 원을 싸게 파는 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막상 피해 배상은 국민 세금 3천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은행은 뭐냐는 거죠. 하나은행은 6천억 원을 그냥 한국 정부 이른바 불법적인 관여 덕분에 이익을 본 거잖아요. 봤으니까 하나은행이. 자 행여나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중재판정문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한국 정부의 불법적 관여 행위를 누가 했느냐. 어느 자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국민에게 3천억 원의 세금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행위자가 판정부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은행은 정말로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거냐. 다시 말해서 하나은행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불법적으로 관여해서 하나은행에게 6천억 원의 이익을 준 거냐. 과연 그럴까. 저는 무언가 하나은행과 론스타와 당시에 판정문에 의하면 불법 행위를 한 당시의 공무원 이 관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거는 이제 판정문을 봐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6천억 원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는데 과연 하나은행은 예. 그냥 모른 채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어떤 이거는 판정문이 공개돼서 확인해봐야 될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하나은행도 어떤 관여를 했다면 저는 하나은행이 이 3천억 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왜 하나은행은 6천억 원 이익을 받는데 예. 그걸 왜 국민이 3천억 원을 배상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저는 이 재판에서 지금 대단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또 그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밝혀내서 이 사람들한테 이 판정 금액을 물어내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것이 아까 읽으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벌써 이제 이틀이나 지났지만 한동훈 장관은 단 한 번도 하나은행 또는 불법행위 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밝히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걸 이제 취소 신청을 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취소 신청은 가능성이 취소 신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다. 네. 그리고 자꾸 소수 의견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그 내용도 있다고 하면서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국제 중재를 하고 있는 기관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은행 산하의 그 센터잖아요. 익시드라고 흔히 뭐 영문 약자로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 센터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협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협정은 그냥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서명한 국제협정이에요. 그 국제협정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취소 신청 사유는 5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재판관들이 잘못 구성됐는가. 세 번째는 판결문에 이유가 없는가. 이유를 그냥 안 써버렸다. 자, 이 셋 다 해당 안 되죠. 그다음에 하나는 명백한 절차 규정 위반이 있었다. 가령 뭐 어느 한쪽이 아예 그냥 변론도 하지 마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게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 있었는가. 근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치 이 취소 재판이 아까 말씀하신 소수 의견이 맞는지 다수 의견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를 일으키는데 전혀 그런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 만약에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취소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책임이 없다라고 판정이 날 것 같죠. 취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취소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취소 판정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취소 판정이라는 것은 론스타가 제기한 이 사건을 그냥 백지로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론스타가 요청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론스타가 제소를 한다. 자, 실체적 약간 법률적 개념입니다만 실체적 쟁점이라는 게 있죠. 아까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네, 한국의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실체 책임을 다투는 거잖아요. 실체 책임이나 의견이잖아요. 근데 취소 이 절차라는 것은 그 실체적인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다수 의견이 맞나 소수 의견이 맞나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사유. 거기에 해당되느냐. 돈을 먹었느냐. 네. 그 5개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5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한다고 해서 한국이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판정이 구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판정 내용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그 내용에는 어떤 그렇게 취소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제가 조금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시죠. 정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 문제를 취소로 던지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취소로 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국민에게 3천억 세금 내게 하면서 하나은행은 6천억을 버는데 하나은행 책임이 없나?
그다음에 이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누구지? 예.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른바 불법적 관여를 했길래 한국의 책임이 3천억 매긴 거지? 예. 이 핵심 쟁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취소로 던져놓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정치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판정문 공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거 외에 지금 뭐 그러면 이렇게 좀 3천억 원 가까이를 내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을 초래한 게 그러면 누구냐? 뭐 여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 판정 자체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판단이다. 국제협정문에 명시적으로 최종적 확정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선 이 3천억 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걸 세금으로 낸다? 저는 그게 아니라 판정문에 보면 최소한 누가 어떤 이른바 불법적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케 하는지 그 원인 제공자를 판정문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거고요.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된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은행은 정말 관여하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은행은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흰 눈처럼 하얗는데 누가 와서 그냥 6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간 거냐. 이게 먼저 급선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2003년에 론스타가 투자 들어왔을 때 자기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 판정문에서는 2012년에 팔고 나갈 때 그 이후부터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약 3천억 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판결은 그 협정에 보면 아예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집행. 만약 우리가 이걸 안 준다? 그러면 한국은행 와서 그냥 금고 가서 가져갑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득은 결과적으로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판정문에 의하면 정부의 불법적 관여로 이득은 하나은행이 6천억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국민 세금으로 3천억 원을 피해를 배상해야 돼. 그러면 하나은행은 과연 책임이 없느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론스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헐값 매각 의혹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재판까지 오게 된 건데, 자,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 판정문을 공개해야 되고 또 이걸 여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더 길게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판정문 공개 신청도 했고요. 아마 정부에게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정문은 어떤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